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민은 1차 지급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에 모두 4천억 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죠. 민생경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식품 사막이 심각한 인구 감소 측은 소비체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예산 부담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민생 소비 쿠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소비 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민생 소비 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원금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간만에 부담 없이 고기도 사 먹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골목 상권이 활기가 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용기한도 있고 지역에만 쓸 수 있으니까 지역 자영업자들한테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경기부양책들이 더 마련돼서 경제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저도 21일 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바로 받았고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드는데요. 행정이나 주변 이웃들이 소외된 분들 없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역 카페를 쓸 수 있는 곳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골 지역은 소비할 수 있는 상점도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까 지원금을 쓰려고 읍내나 이웃 마을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장터를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처를 완화해주는 보완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중고거래로 소비 쿠폰을 되팔거나 또 이번 지원을 기회로 스미싱 범죄도 있었는데 좀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거 하고요.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양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지원이 좀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 하기 전에 민생 소비 쿠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 회장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익산시 최재형 부시장 전화 연결해서 익산시의 지역화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민생 쿠폰 얘기하기 전에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 회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자리예요? 사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년 의원님들 301명이 투표해서 이제 하는 자리인데요. 예. 여러모로 이전에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좀 꾸준히 진행하고 또 노또가 되지 않으면 청년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방의회 후원제도 신설이나 이런 활동들 쭉 의제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그 147명이 수도권이었는데 네, 301명 중에 156표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한희 의원 전주시의원부터 도의원, 의원으로서의 행보를 전국적으로도 아마 인정받고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또 어깨가 무거워지셨습니다. 역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비 쿠폰 신청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아직 사용도 해보셨고요? 아직 사용은 못했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청했어요. 네.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또 네. 쉽게 쓸 수 있고 지역 안에서 써야 된다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만나서 제가 인터뷰 좀 해보면 많이 늘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거리 나가면 정말 확실히 골목 상권이 살았다라는 얘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원비 걱정이 좀 덜해졌다. 한 3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 민생안정지원금 25만 원 지급해야 된다 했지만 법안까지 특별법도 발의했는데도 어쨌든 재요구를 하면서 이제 거부권까지 행사됐던 건데요. 이제 그래도 지금 보면 가장 빠르게 추경이 세워지고 31조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전북도 3,600억 원이 이번에 이제 한 3개월 정도에 풀리게 됐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작은 좀 그러니까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좀 임대료나 여러 공과금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도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크게 아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서 의원님 말씀대로 170만 명이 지급받게 되면서 4천억 가까운 돈이 우리 이제 예산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상민 사무처장님도 뭐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저희 방송 전에도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뭐 포퓰리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아무튼 뭐 정략적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건 뭐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발생을 했었고, 특히나 비상계엄 이후에 그렇죠. 어떤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거의 뭐 골목상권은 박살이 나다시피 한 상황에서 뭔가 이게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부채의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한가한 소리였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뭐 이게 어떤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보고 제대로 뭔가 여기에 대한 연구나 평가를 해서 좀 객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문적 논쟁은 없었으면 그렇겠죠. 좋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뭐 국가의 어떤 재정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경제를 어떻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어떤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세수도 더 거치게 돼서 어떤 부채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어쨌든 서민 경제라고 하는 중요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 뭔가 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건 단순히 소비 쿠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부처에서도 여기랑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 쿠폰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죠. 이제 어떤 그 경제적 어떤 효용성들을 높여내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심리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져가는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턴라운드 되는 뭐 예. 그러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혼연일체 지금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문제는 큰 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신청을 직전에 해서 요 카드를 잘 몰라요.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표기가 돼 있어서 지금 뭐 이게 기초수급자 낙인 논란도 뉴스가 나와서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강대표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차이가 좀 있게 뉴스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대체로 온라인으로 받아요. 네. 온라인으로 받아 지역사랑 상품권 이 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받아가지고 직접 쓰기 때문에 네. 특히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막 논란거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돼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 앱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프라인으로 27%의 이제 도민분들이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선불카드를 예. 받았는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한 그렇죠. 논의가 있었고 전북 같은 경우는 금액은 명시돼 있어요. 이 이제 받는 금액이 뭐 이제 18만 원, 뭐 사실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이제 온라인으로 지역 화폐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선불 카드로 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드 그렇죠. 색깔과 또 카드의 그 금액이 이제 기재가 돼 있어서 그 차이가 기초수급자로 낙인될 논란이 이제 뉴스화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강낙현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힘든 시간들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래도 이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 주소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단비가 되는 것인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받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가 각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착이 돼서 잘 그렇죠. 사용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막혔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알아서 하라든지 아니면 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또 도움 말씀 의원님이나 또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그 개인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지역 안에서 돈다라는 그렇네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돈다. 전북은 3,600억이 지역 네. 안에서 선순환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비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사용처가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지만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구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썼을 때 나왔었던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그 유의미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온누리 상품권을 기초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걸 권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거밖에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이런 정부 그렇죠. 자체제. 근데 예.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적기에 이게 제대로 됐고 그다음에 그 실행되는 텀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주 전에 저희가 또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전국 지회장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예.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였었냐면 이런 것들이 적시에 각 지자체에서 빨리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적기에 소진이 되고 나면 그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그런 효과들을 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충분히 있구나. 이런 걸 더 빨리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음 정책 이렇게 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예. 저희한테 굉장히 당부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자금이 쓰여질 때 그 지역사랑 상품권 쓰였을 때 그 잘못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한시적인 기간에 저렴한 제품들은 아예 판매를 안 해요. 그 고가의 제품들을 갖다 놓든다든지 예. 아니면 그 뭐 이제 그 특수를 노리려고 그때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 좀 방지를 하자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협 대형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죠. 그러냐 이런 논란도 그 부분은 있었고.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예. 작년 12월 달에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간 오지 같은데 도서 지역 이런 데는 그 어떤 농협이라든지 이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하튼간 중요한 건 이게 적기에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정책 수립이 돼서 이 배포가 됐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네. 이게 이제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네, 사용 안 네. 하면 자동 소멸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쓰지 않을 도민은 안 계실 것 같고 네. 오로지 다 이 지역 안에서만 써야 되는 네. 지역 화폐 개념이기 때문에 선순환, 그러니까 작은 개인의 소비를 보지 마시고 강덕회 부장님 전체 이 돈의 안에서 소비되는 큰 액수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이제 도민들께서 어디에다 이렇게 쓰느냐, 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든 이 부분이 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 돈의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서만 쓰기 때문에 오롯이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네. 뭐 포퓰리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제도를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더 이런 효능감을 알고 더 정착화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아울러서 지역화폐가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얼마만큼 효자 역할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생지원금이 왜 나가야 되느냐를 보면 역시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민생지원금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보기에는 그럼 지금까지 이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어떠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여전히 생필품. 그다음에 뭐 그렇죠. 외식, 학원비 이렇게 정말 서민들이 그냥 소소하게 자기 생활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나오는 뭐 부정적인 뉴스들 뭐 담배를 이렇게 몇 개 샀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런 소수의 몇몇 사례들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예전에도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는 30%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발표들이 있는데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보통 그 당시에는 대체 소비, 그러니까 채무 상환이나 저축으로 좀 대체됐다. 그때는 현금성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시기나 그다음에 이제 선불카드 지급이나 지금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한 3, 4개월 사이에 빠르게 소진될 확률이 높고요. 저는 지금 아까 휴가나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휴가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수해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도내의 분위기라도 저는 아까 소비심리 위축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그 붙여놓는 문구 민생 쿠폰 사용처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 소상공인분들 좀 설레임도 좀 담겨 있더라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굉장히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받아서 오롯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뭐 어디에 쓰느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뭐 포퓰리즘 이런 얘기할 때가 정략적 이렇게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민생경제 거의 지금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다라고 생각, 소비와 생산 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명분이 일단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국민들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또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 그때의 어떤 경제적 상황, 국민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모처럼 보면 뭔가 잔칫날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지역화폐 쪽으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18만 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뿌듯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써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렘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골목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충족이 되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 효과들은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게 어떤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그리고 이제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데는 뭔가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자치단체가 뭐 재정적인 문제 아마 또 뒤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떤 그런 어려움보다는 이게 어떤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돼서 뭔가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는 게 더 크게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기부행위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10%는 복지관이나 더 어려운 사회적 계층에게 기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기부행위가 사실 굉장히 안 되고 있었거든요. 한 3년 동안 여러 단체들이 어려워했는데 그렇게 또 선순환되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정말 적게 좋은 정책이 잘 풀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회원 중에서도 뭔가 내가 이번에 소비 쿠폰 받은 금액만큼 일단 단체에 후원하고 또 그러니까 현금으로 후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을 후원하겠다고 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00도시 온두탑을 못 채운 지가 저희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재작년 네. 힘들었는데 그만큼 민생 경제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이 소비 쿠폰이 굉장한 골든타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산 부분도 살펴봐야 돼서 이상민 의원님이 한 번 더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뭐 국비 보조율이 국회 단계에서 90% 상황되고 지방채 부담이 지방 재정 부담이 10%로 완화됐고 이게 시군 단위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 뭐 채무가 지금 6천억 있다고 하고 진안군은 일반 회계 예비비가 6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곳들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네네. 저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장 효능감을 느끼는 게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을 하면서 가졌던 부분 중에 세입이 이제 10조가 줄어들면서 지방 교부세가 2조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담을 그 과정에 그대로 전가를 해서 지방 재정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2년을 이제 유예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화폐하고 이번에 이제 민생지원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어떤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수도권은 5%를 부담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8%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 중에 10%를 정부에서 이제 부담을 해주면서 그렇죠. 뭔가 이제 정부의 재정 역할에서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들을 좀 세우고 있다 이런 거고, 물론 저희가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을 100% 국비로 하는지 알았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70%를 부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서울 제외한 곳은 이제 80%,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은 이제 90%를 부담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원칙들이 관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보통 이제 그 1, 2차를 하면 전북도에서 한 5,200억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520억 정도가 10%니까 자치단체가 부담이 되는 거고, 거기서 도와 시군으로 또 나누죠. 맞습니다. 이제 절반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뭐 진안군도 제가 연락을 해보고 익산시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걱정보다 예비비로 따지면 이제 그렇기는 한데 진안군이나 이런 쪽은 뭐 한 5억 정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4개 시군을 쭉 저희가 통계를 좀 내봤더니 이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억에서 6억 사이. 또 이제 많게 되면 이제 군이 좀 큰 곳은 이제 8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약 한 94억 정도, 그리고 뭐 익산시가 뭐 예를 들면 거의 이제 약 한 40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저는 군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쪽이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6천억이 편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할인율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5% 정도를 또 뭔가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추가적으로 전주시나 뭐 이런 데는 또 부담을 해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재정 여건 자체가 당장 뭔가 지방 재정이 좋아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어쨌든 그 세출 조정을 해서 뭔가 집행이 어렵거나 당장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을 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지난 설날 때 그 각 지자체별로 우리 도민들 가운데 민생지원금 받은 것들 있잖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왜 전주시는 안 줍니까? 이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글쎄요. 그때 받고 또 이제 이번에 민생 쿠폰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지방 재정 이야기를 합니다. 서 의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강낙경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어쨌든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분이어서 이번에 국정기획위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방세 비중과 지방 교부세 비율을 모두 올리겠다라는 좀 세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이제 75대 25 이 비율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점차 늘려서 60대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정부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세 교부율
급여세율 자체가 이제 현행이 19.24%인데 22%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예. 어쨌든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지방 교부세율이 동결됐던 만큼 사실 이번에는 어쨌든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좀 보완해야 되는 이유에서라도 이걸 올리겠다 하니까 좀 그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청문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그래도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도 23.5%, 재정 자주도 67.5%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당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0조 원 예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의 자립도와 자주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뭐 예. 전주시 같은 경우가 시 단위에서는 재정 자주도가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익산시보다 높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는 어쨌든 인구가 많고 인구 구성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지방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여력들이 크지 않다라고 예. 하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지방시의 문제도 봐야 하는데 전주시가 특히나 재정 자주도가 시 단위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강낙현 회장님, 우리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정말 우리 직원 수가 5인 미만 또 영세하게 운영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 쿠폰을 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들 가운데 선호도나 지금 뭐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분석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에 3명은 소비 쿠폰을 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할 거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그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재래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학원비, 그리고 역시.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뭐 이제 그 지역 소상공인 업종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게가 이제 그 숙박이라든지 외식 이쪽으로 예. 가장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것들은 그러니까 좀 변두리 쪽으로 갈수록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려고 하냐면 그 뭐 이제 농기계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거기에서 배척되는 게 뭐였냐면 그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장비들이 또 파는 데가 있고 변두리 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그때 한번 도의회에서 그 어떤 제 의원님 지금 성함이 생각이 예. 안 나는데 의원님이 한번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이게 제대로 그 풀리지도 않고 예. 사용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원래 본래 목적 이게 이 본래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고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이나 자금이 풀리게 되면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풀릴 텐데 예. 이제 이런 사정 봐주고 저런 사정 봐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중간에 걸리는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 딱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은 나중에 그게 사각지대로 그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원래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본래의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최소 1인당 받는 금액이 18만 원이면 3인 가구면 54만 원이고 그렇죠. 4인 가구면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소비 형태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가서 이렇게 작은 단위의 소비도 할 수 있는데 네. 왠지 목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돈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나로마트가 원칙적으로 지금 제한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가 없는 면 지역의 경우는 유예적으로 사용이 예, 가능하죠. 아마 그게 그 촘촘히 이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예. 아마 이제 그런 도서 상간 지역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외 지역에서는 일단 기본이 이게 이제 그 최대 금액 자체가 30억 원
일단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요. 예. 그래서 실제 이 법안의 어떤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원래 정책에 맞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 의원님 도시 지역은 뭐 네.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소비가 가능한 곳이지만 면 단위로 갈수록 어제도 임실읍에 망정마을 갔는데 임실 그 읍내에서 한 13km 떨어지는데 가는 동안 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과거에 그 동네 전방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식품 사업가 얘기 나오고 소외됐기 때문에 이분들 위해서라도 좀 뭐 도의회에서 나온 건 사용 쿠폰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말씀 들어보면 좀 조금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비 쿠폰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온라인 접수가 전체 72%고 오프라인이 27%인데 저희가 좀 잘 보면 남원이나 특히 김제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접수가 훨씬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2만 5천 명 정도가 온라인이면 3만 2천 명이 오프라인. 그리고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7천 명이 온라인이면 1만 명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되고 그렇죠. 하시면서 오프라인 선불카드가 굉장히 높게 지금 선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앱으로 하는 거에 대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에 대한 소비가 고민이긴 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생필품을 어쨌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누군가의 협조나 지원이 아니면 사실 그런 장을 보는 것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전북만 해도 8만 5천 개의 지금 30억 이하 상품권 가맹점이 있는데요. 장수 같은 경우는 아까 면 단위 하나로마트나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곳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고창 같은 경우도 면 단위 하나로마트나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도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걸 전체를 보고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소비를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에 소비를 할지를 좀 고민해서 예를 들어 이동수단을 좀 마련해서 좀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도 좀 편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고창 말씀하시니까 네. 상하에 만약에 대형 그런 네. 농협 마트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읍내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읍내 한번 나오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사용처 얘기를 하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예, 네. 이번 그 정책에 좀 촘촘히 기획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이동 차량 있죠. 이동 차량도 예. 카드 체크가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동 차량이 네.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예. 않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 시골에서는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뭐 이제 가서 내가 어떤 판매를 한다거나 예.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처들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2차 추경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그 부대 의견이라고 하는 걸 달아서 보냈는데 두 가지가 이게 이 읍면 지역과 관련하니까 벽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전제가 뭔가 마트나 편의점이나 슈퍼가 없을 경우에 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익산 씨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있냐? 익산 씨는 예, 없다고 합니다. 네. 없다고 하는데 그럼 왜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30억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 있는 모든 그 지점 개념이라서 각각의 지점의 매출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통합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자체는 일단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식품 사목화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잘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주민도움센터에서 뭔가 이런 어떤 그 물품을 대신 이렇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전북 지역 1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특히나가 이제 거동이나 이게 어려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죠, 방문하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 네트워크랑 뭔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필요한
장복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한테 그런 책임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일정한 실비를 뭔가 자치단체에서 뭔가 세워두고 어떤 그런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벽지라고 하면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체를 규정해서 30억 규정보다는 하나로마트 아니면 대안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제가 행안부 이 업무 담당하는 분하고 계속 통화 시도를 했는데 업무가 너무 바쁜가 봐요. 통화가 안 되면 제가 한 10대 번 정도 작년 했어요. 말에 예. 중기부 쪽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서 상간 지역에서는 그런 마트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 모시고 민생 쿠폰 관련된 이야기 또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방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산시를 연결해서요. 익산시의 아주 좋은 사례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최재용 부시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농생명축산산업국장에서 익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익산시 뭐 누구보다도 우리 최재용 부시장님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원율 시장님과 함께 민생경제, 민생안정을 위해서 여러 다이롬 카드, 지역화폐 아마 전국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의 반응이랄까요? 호응도 많이 좀 체감하셨죠? 예, 뭐 저도 이제 다이롬 카드를 이제 충전도 하고 또 그 카드를 활용해서 뭐 택시도 타고 하면서 예. 이제 작은 저 어떤 뭐 행복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가동해서 민생 쿠폰 5대 지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익산의 소비 쿠폰 지급률이 전국적에서 가장 지금 높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한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저녁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88%거든요. 88.1%인데 이제 뭐 전북 도 내에서는 이제 당연히 제일 선두를 좀 가고 있고요. 이제 빨리 이 돈이 이제 지역에 순환이 되면서 지역이 작은 어떤 온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88%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롬의 어떤 그 편리성이 그렇죠.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예.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편리한 다이롬 앱 신청 이 부분 속에서 속도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고령 어르신들, 장애인 또 지급 대상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민원 처리 방식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이롬 카드는 이제 앱을 활용해서 한 10초 정도면 이제 가입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읍면동에 가서 이제 뭐 서류 쓰고 하다 보면 뭐 많게는 한 10분, 15분씩 걸리겠지만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젊고 또 실제 쓰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렇죠. 또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동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읍면동에 이제 우선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찾아뵙고 또 선불카드 형태로 드릴 계획입니다. 예. 자, 이 다이롬은 뭐 교통 플랫폼 아까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신 부분도 말씀하셨고 청년몰 등과 연계해서 상당히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꼽히고 있는데 이번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익산시는? 기존에 이제 다이롬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뭐 이제 올해의 경우도 한 4,3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발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4,300억 원 정도가 지역 내에서 이제 순환이 된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이 민생 회복 그 소비 쿠폰을 통해서 저희 익산시에 한 70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이제 쿠폰으로 소비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천억 원의 이상의 그 지역에서의 돈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초창기라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다이롬을 통해서 이 소비 쿠폰 쓰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뭐 슈퍼 그런 뭐 이런 쪽에들 한 50% 이상을 쓰시면서 예. 조금 이제 그 작은 기업들에게도 작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다이로움 카드가요. 네. 우리 결제 금액의 많게는 2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 가맹점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10%인가요? 아, 네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돈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10%를 추가 지급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예. 네, 다만 사용할 이제 수는 그거는-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같이 카드는 사용하지만. 예. 다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이로움 카드 지역 화폐는 저희가 그러면 뭐 10만 원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한다면 10% 즉 11만 원을 이제 우선 지급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쓰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예를 뭐 치킨로드의 상점이라든지 아하. 착한 가게라든지 뭐 청년몰이라든지 뭐 지역의 서점이라든지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육성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적으로 10%에다가 추가적으로 10%를 이제 일단 페이백 형태로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데 많이 쓰게 되면 12만 원에 이제 어떤 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월 2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야, 정말. 20% 그러니까 기존 10%는 이제 미리 받는 것이고 예. 이제 이게 쓰게 되면 페이백 형태로 10%를 더 받는 거죠. 그만큼 청년몰, 착한 가격업소, 지역 서점, 치킨로드 그만큼 우리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비의 유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오늘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익산은 뭐 예외일 것 같은데 식품 네. 사막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도의 이제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용할 곳이 없는 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잠깐 앞서 방송 인터뷰 소리를 들으셨죠? 들었고요. 예, 네, 예. 들었고 이제 뭐 올해 이제 시범 사업하는 두 군데에 완주하고 장수 쪽에 이제 사업들이 임실이죠. 임실하고 완주 쪽에 사업들이 좀 잘 가서 이제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가능성만 보이면 이제 아마 지역들이 앞다퉈 도입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뭐 부시장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도청으로 들어가실 텐데 혹시 우리 강낙현 회장님, 최재용 우리 부시장님께 뭐 제안이나 또 더 좋은 조건, 왜냐하면 익산에 워낙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최재용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 최재용 부시장님께서는 이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째 뵀었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익산시 소상공인들에게는 복이죠. 근데 이제 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예.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예. 뭐 이제 서민지원금이 꼭지다 보니까 예, 말씀드리기는 좀 적어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간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지만 일단 잘 유지하셔서 네. 또 그쪽에 많은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밀접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제도들을 실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정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민감한 질문은 익산 아마 코스트코 입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재형 부시장님, 네. 그 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정부와 카드사 은행 사칭하는 스미싱 사기도 많이 우려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네네. 부분도 좀 강조해서 주의 사항을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반드시 이제 행정 계통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이제 인터넷 주소를 담기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약간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됐을 때는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는 그 국번 없이 118, 118번 즉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번 없이 118을 눌러서 바로 신고도 하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익산의 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익산시 최재용 부시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저출생, 떠나는 청년 인구, 지역 경제의 어려움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기대 역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영 의원님 또 민주당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광역의회 또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 후속 정책이 연계 관련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2024년도에 이미 전북 지역 폐업 신고자 수가 3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형 업종이 좀 편중된 자영업 구조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삶이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업종 구조 전환도 되게 중요한데 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서 악성 채무로 좀 빠지지 않게 하는 좀 지지대를 잘 마련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속 정책과 함께 지금 폐업은 계속 일어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빠르게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이상민 총장님 같이 얘기도 했지만 지역 재투자 조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재투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금융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소상공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지원 정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상민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이후 질문을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모든 것이 소비예요. 착한 소비, 현명한 소비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다는 그 인식 있잖아요. 이번 민생 쿠폰도 각 지역 화폐도 있습니다만 이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쓰는 소비가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지 뭐 대형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했을 때는 지역의 자금으로 남지 않고 역에 유출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가 현명한 것인가 뭐 어디를 이용하고 어디를 이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소비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는 어쨌든 선순환의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자본 여계로 그러니까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모든 선한 의지로 소비를 그렇죠.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역화폐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거냐. 단순히 어떤 소비하는 데가 뿐만 아니라 유통 그러니까 생산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적 측면에서는 어떤 지역화폐의 활용성이나 그 역할들을 어떻게 높여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내가 충전해서 소비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그건 어쨌든 그 생산을 하는 쪽에서는 그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지역에서의 어쨌든 그 재료나 원재료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걸 구입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지역화폐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북도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역화폐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계속 뭔가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뭘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균형 발전의 내용으로 부합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기요금 차등제랄지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전력적으로 얘기하고 또 대통령도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법제화하는 이런 노력들인데 여기에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뭐 한전이랄지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력 산업에 관계를 맺고 있는 또 그리고 수도권의 기업들이나 이렇게 반대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정부가 입장을 세웠다는 거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맞습니다. 뭔가 국회의 의석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성급한 것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의 민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뭔가
아무래도 좀 도가 좀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원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예.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서민들에 대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제도화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한 단어로 지산지소만 되면 기업과 대학과 지역이 함께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도 있는 첫 단추가 지금 이 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 시대에 모든 것들의 패러다임을 이제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그 첫 단추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언젠가는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침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요 내용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낙현 회장님 소상공인 대표로 나오셨는데 어떤 말씀들을 좀 더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연계되고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실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그 올해 전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례 보증이라든지 온라인 판로 확대라든지 뭐 폐업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기존에 많이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강화해서 금액도 좀 늘리고 촘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를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쉬운 창업은 쉬운 폐업으로 가게 되는 어떤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실정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하더라도 하자. 이런 지금 자구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소상공인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자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기존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창업 폐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내용들을 현재 후배 소상공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그 그러니까 이제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죠. 그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소비 쿠폰 지원 제도와 발맞춰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지금 이제 그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우리 서 의원님 네. 간단하게. 네, 지금 지역화폐나 민생지원금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결산검사 때 보니까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그 지역 정착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70% 그러니까 70억 정도가 저희와 상관없는 대기업 온라인 복지몰에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이제 큰 틀의 지역화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정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이 벌써 다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소비 쿠폰이 계기로 해서 골목 상권에 큰 도움, 다시 활력이 넘치는 우리의 지역 경제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전북 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이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